이 부위의 통증으로 550만 명 이상의 분들이 병원을 찾고 진료 비만해도 1조 원이 넘는다고. 쫙 펴야 산다. 꼬부랑등이 보내는 경고. 꼬부랑 등으로 이렇게 굽게 되면은 폐 용적도 줄고 목, 허리뿐만 아니라 팔, 다리 등의 다른 부위에 이상 신호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신 가족 등 건강 상태는 어우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등 건강에 켜진 적신 해결책이 필요하다. 손예진, 김하나, 황신혜 등 건강 끝판왕 트레이너가 몸신에 떴다. 즉각적으로 구분 등이 펴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목이나 어깨, 허리의 통증도 좋아질 겁니다. 상상 이상 내 몸을 살리는 구분 등 해결 방법. 말도 안 돼. 진짜 신기하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정말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아주 절실하고 의미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풍성한 정보를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정말 건강 가장이에요. 개그맨 송중근 씨가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좀 네.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반갑다. 리아나 메디코. 네. 몸신에 나오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송중근 씨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외양이. 얼굴 좋아졌어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몽규 씨를 만났어요. 예, 저희 다녀가셨죠, 몇 번. 네, 몸신이다 나와서 자기 엉덩이가 생겼다고. 맞아요. 엉덩이 생겼어요. 정범균이도 없던 엉덩이가 생겼는데, 저의 어떤 체형도 좀 변화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몸신이다를. 네. 잘 나왔어. 네, 무슨 고민거리가 혹시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목 쪽도 좀 안 좋고. 아파요? 예,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뭐 일자목이라고 하죠. 예, 거북목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뭐 등도 좀 아파가지고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좀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오늘. 예. 어찌 보면은 송중근 씨에게 오늘 그 맞춤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이것은 말이죠. 작년 한 해 이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을 넘어 무려 550만 명 이었다고 합니다. 150만 명? 감기 환자보다 100만 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료 비만해도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흔한 질환인가요?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 폐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폐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폐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네. 이곳의 문제를 방치하면 또 치매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데. 폐와 치매, 전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부위는 어디일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확인합니다. 쫙 펴야 산다. 꼬부랑 등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등인데 등.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네요. 아니, 근데 저는 운동할 때도 네. 등을 이제 쫙 피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뭐 등 건강, 등 운동, 뭐 그다지 사실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뭐 등이 굽으면 폐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놀랍네요. 아니, 등 때문에 치매랑 연관이 있다는 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네. 꼬부랑등이라고 말하면 이건 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꼬부랑등이거든요. 네. 예, 이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화면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부랑등 하면 저렇게 지팽이 짚고 허리가 굽으신 노인분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저런 꼬부랑등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런 청소년은 못 봤는데. 아직 그렇죠? 참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등이 이제 꼬부랑 굽어지게 되면 등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몸이 이렇게 곱아지면서 폐 용적도 줄고 심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라고 하는 치매까지도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등을 펴고 사셔야 이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굽은 등 때문에 생기는 폐기능 약화라든가 또 치매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굽은 등을 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통증도 잡을 수 있는 굽은 등 해결하는 비법을 여러분께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굽은 등을 펴서 통증을 잡은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작진의 영상을 잠시 맛보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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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서 안 되죠? 여기서 안 되죠? 팔도 못 움직여. 저게 안 돼. 이거밖에 안 돼요. 실제 상황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누워서도 뭘 했나 보죠? 자, 그런데 저렇게 에이, 말도 안 돼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불과 10분을 하고 저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한 번 운동을 10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와, 신기하다. 제가 작년에 무대에서 뒤로 이렇게 그냥 뒤로 떨어져가지고 등을 다쳤는데 지금 왼쪽 팔이 완전히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왜 등이 아픈데 팔이 안 올라가나?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지금. 사실 50견이나 또는 무리한 운동으로 어깨를 다쳐보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몇 달 고생하고 몇 년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 만에 아주 호전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더불어 여성분들 주목하십시오. 희소식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꼭 끼는 옷을 예전에는 겁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입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입으면 항상 뒤태 걱정이 됩니다. 이 속옷 부위를 해서 아래 위로 막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여분의 살 나와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걸 해결하려고 또 고정 속옷을 입다 보면 또 그것도 뭔가 개운치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운동을 통해서 등의 라인도 매끈하게 펼 수가 있다고 해요.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안 되는 게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살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전혀. 그 등살은 살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아시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누구나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위고 제가 알기로는 모델분들도 굉장히 그 부위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이랑도 관계가 없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뒤태의 문제는 여성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대하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요거 좋아진 거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예. 그러네. 약간 울퉁불퉁했던 것이 매끈하게 이렇게 잡아진 게 보이시는죠? 그 라인 그대로 빨갛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잠시 1회 운동 후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속옷을 입고 있고요. 그 짧은 운동 후에 이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게 살이 아니라 등이 펴지면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야겠죠? 해야죠. 잠시 후에 그렇게 쫙 펴는 모습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시다 오늘의 주치 크게 불러보죠. 나와주세요.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굽은 등. 당신이 몰랐던 굽은 등의 시그널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한의학 박사 정벌. 제가 이 성함을 딱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굽은 등을 쫙 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한의사 정벌입니다.
정말 잊을 멋있습니다. 수가 없는 성함이네요. 그러네. 네, 이 풍채도 참 든직하시고 네. 우리의 몸의 문제점을 정벌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정벌 우리 몸신님. 그런데 말이죠, 문제점. 이거 딴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제 몸을 일단 한번 들여다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등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깨고 줄자를 어디다가 떼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줄 몰랐거든요. 이용실 씨께서 그러니까 등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게 질문을 듣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건강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은요, 예. 어디서부터냐면 앞으로 볼록한 곡선이 가지고 있는 경추가 7마디가 네.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 목을 따라서 쭉 만지다 보면 톡 튀어나온 네. 뼈가 하나 보이시죠? 네. 거기서부터가 등의 시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요, 네, 등이? 해부학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등이 시작이고 목 아래서부터 흉추가 존재하는 이 12마디가 있는 부위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등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부위가 등이네요. 네, 저 넓죠. 그래서 지금 등의 통증이나 이런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로는 목, 아래로는 허리가 많이 연결돼 있고 이 승모근,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기립근, 이 아주 큰 근육으로부터 팔, 다리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랑 등으로 이렇게 굽게 되면은 목, 허리뿐만 아니라 팔, 다리 등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등이 굽어지는 게 노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진행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고민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예전에 노인분들이 꼬부랑등이라고 말씀하시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이제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의 꼬부랑등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보이시죠? 네. 예,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보통 정상, 완만한 곡선이 있는 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점점점점 네네. 이렇게 S자로 예쁘게. 옆에 보이는 것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셔서 척추가 앞으로 향해서 굽어지면서 허리의 요추가 변화 없이 등이 앞으로 저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까지 같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제는 젊은이 꼬부랑등, 젊은이 꼬부랑등, 정상 사진과 노인 구분 등에 비해서 네. 흉추 부위, 등 부위만 과하게 곡선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뭔가 날개뼈가 확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노인의 구분 등과 요즘 젊은이의 구분 등은 모양 자체가 좀 다르고 통증이 찾아오는 양상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혹시 네. 이 환자는 몇 살쯤인지 알 수 있어요? 좀 놀라실 수 있는데 10대입니다. 네. 10대요? 아이인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해보니까 네. 약 6세, 7세부터 컴퓨터를 접했다고 하고요. 요즘 세대 그렇죠.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저런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워낙 또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흉추 부위의 중간 부위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굽는 그 증상을 네. 슈에르만병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청소년기 척추 후만증이다. 보기만 해도 힘드네요, 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일단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내가 5시간에서 6시간이 넘는다라고 네. 할 때 그 앉아있는 자세를 한번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나? 그리고 내 등이 이렇게 굽어 있나? 그래서 요즘 예전에 노인 구분 등이 아니라 20대, 3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체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등이 아프면 목이랑 어깨가 같이 아픈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시길 폐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셨거든요. 등이 굽으면 폐 크기가 작아지는 건 무슨 연관관계인가요? 얼핏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등이 굽는다고 해서 폐의 크기가 작아진다? 사실 놀랍죠. 그런데 간단한 동작만 따라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가슴을
움츠려 주세요. 아, 움츠려 주세요. 아. 펴지 말고. 그래서 등이 좀 볼록하게 굽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큰 숨을 한번 쉬어 보시겠습니다. 일단 숨을 크게는 못 들으시겠어요. 네네네. 근데 답답해. 숙일수록 답답해. 네, 고개까지 안 숙이셔도 어깨만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죠? 뭔가 막히는 느낌이 예. 있어요. 예. 다 안 쉬어져요. 펴도 될까요? 펴도 될까요? 네. 진짜 그래서 큰 숨 한번 쉬시고. 이렇게 해야지 시원하네. 결국은 어깨가 앞으로 가서 등이 굽었을 때와 자, 공간이 좁아지는 네, 거. 펴졌을 때의 우리 폐 용적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폐는 여기 가슴 양쪽에 크게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폐를 이용해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커졌다. 또 숨을 뱉을 때는 작아지면서 공기를 내보내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등이 굽어져 있다면 이 폐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면서 이게 협심증이 아닌가, 저는 또 뭐 천식이 아닌가 이렇게 내과를 전전하시다가 결국은 굽은 등을 교정하고서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자세에 따라서 이 폐활량이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굽은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쫙 폈을 때 폐활량이 무려 20%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활량으로 해서는 가슴을 좀 쫙 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 이 폐와 폐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있죠. 이 심장의 경우에도 몸을 이렇게 움츠리다 보면은 결국은 등이 굽으면서 심장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심장의 기능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뭐 위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화 능력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등도 쫙 펴고 가슴도 쫙 펴서 폐활량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또 소화 능력까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이해가 가는데 머리와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등의 구분상으로 보면. 그렇죠. 머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머리는 좀 구분 떨어져 등이 치매와 상관이 있는지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몸의 척추는 사실은 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뼈와 그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근육들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뼈와 뼈 사이에는 크게 관통하는 큰 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색투명한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뇌척수액입니다. 이 뇌척수액은 매일매일 약 500ml씩 뇌에서 만들어져서 목을 지나서 등, 허리까지 길게 이어진 뇌와 척추 안의 통로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 뇌척수액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그리고 만약 등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뇌척수액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그 척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시면 확대하니까 보이시죠? 눌려가지고 좁아진 게 있는 거. 그래서 뒤쪽에 보면 척추 옆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뇌척수액의 통로인데 화살표 자세히 보시면 저기가 이제 부위가 흉추 7번과 8번 정도 그리고 아래는 9번과 10번 사이를 잘록하게 좁아졌죠. 저렇게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뇌를 씻어내야 될 뇌척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등뼈가 휘거나 등 부위의 근육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체형의 변화가 이 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인데요. 손의 위치?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이 굽으면 이렇게 손등이 몸의 앞쪽을 향하게 되죠. 다시 펴시면? 자연스럽게 섰다가 자신의 손등 위치가 옆이 아닌 앞으로 조금 보고 있다면 이미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등이 굽고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꼬부랑의 전조 증상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알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겸손하자고 막 자꾸 이러면 약간 피부에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방금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세가 제가 평상시에 좀 많이 이렇게 돼 있는. 많이 겸손하시잖아요. 네. 저 정도예요? 많이 좀 겸손합니다. 자, 실제로 송중근 씨가 얼마나 겸손하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와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선택받은 거야. 아니 근데 설마 저만큼 굽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겸손해. 그냥 진짜 평상시 하듯이 과장되지 않게. 예, 그럼요. 지금 뭐 너무 겸손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쓰겠습니다. 편하게 예. 한번 서보십시오. 네. 그대로 쓴 겁니다. 오 진짜네. 그러네. 약간 앞으로 아프구나. 손등이 보이시면서 지금 손이 왜 아파? 등의 진짜 곡선이 정확하게 많이 굽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굽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실까요? 네네. 이쪽 저를 보시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확실히 이렇게 팔이 앞으로 팔이 또 상당히 기시네. 여러분 뭐 이 느껴지시는지요? 조금 돌아가 있는 게 네. 그리고 어깨도 확실히 조금 이렇게 엉덩이 아래까지 아래까지 닫혀 있는 게 닫혀있는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등 쪽에 많은 통증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좀 많이 아파요. 아파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정상인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승모근이나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을 눌러보게 되면 상당한 압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통증 찾아내 볼게요. 숨은 통증이요? 네. 이 견갑골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벌려놓고 네. 견갑골 안쪽 라인에다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뼈 안쪽. 거기 아프다. 어디 오른쪽? 오른쪽. 네. 조금 더 눌러주세요. 네. 조금 더 눌러주세요. 아니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파요. 이게 지금 누르는 게 통증을 찾는 것도 되지만 일종의 치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마사지 같은 효과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는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 근육 통증이 항상 쉽게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요. 그 통증 유발점을 바로 우리가 압통점이다. 바로 우리가 압통점이다. 자, 네. 화면에 깜빡거리는 저 빨간 점이 바로 압통점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이 고황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위를 이름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 등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 부위를 눌러보게 되면 평소에 등이 얼마나 구분 상태로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가족끼리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럼 우리 몸신가요들도 한번 서로 지금 네, 위치 네. 확인하셨으니까요. 한번 눌러보시죠. 자, 요걸 할 때 양손이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네. 보통 앉아있을 때는 다 반대쪽 무릎을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팔짱을 끼시면 되고. 그랬을 때 고개를 잠깐 숙여주시면. 위치가 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견갑골 안에 숨어져 있던 그 아주 시원해. 압통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견갑골의 부분을 안쪽으로 근육을 누르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한 압력을 한 3, 4kg 정도의 압력, 이 손톱의 빨간 부분이 약간 하얗게 변할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다 하면은 이 등뼈가 굽을 수도 있나요?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이제 눌려가지고 통증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면은 실제로 이제 흉추의 뼈가 좀 굽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흉추의 배적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 등이 굽은 자세로 생활을 많이 해서 등의 근육이 뭉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은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뼈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주치의께서 만지시면서 고황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황혈이 옛말에는 고황혈에 병이 들면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혈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등에 병이 들었을 때 고황혈에 뜸을 떠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심장을 강화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고 기침이나 담을 해소하고 또 머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혈자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쪽 고황혈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등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보통은 회사원분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등 살짝 구부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구분등 테스트는 뭐 누군가가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또 저처럼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네. 저분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만이에요, 저만? 이거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있어요? 있나요? 이게 엑스레이라든지 네. 검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 손예진, 김하늘, 황신혜, 박찬호 트레이너기에 대부가 떴다. 즉각적으로 구분등이 펴지고 아름다운 몸매 라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구분등이 얼마나 살아났을지 자세부터 몸매까지 간단하게 구분등 펴는 방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내 등은 얼마나 굽어 있을지 아니면 고든지 지금부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 뭐를 딱 들고 뒷짐을 지셨는데 자, 보여주시죠. 도구가 있죠? 네. 자가진단법. 네. 바로 이제 쉽게 우리가 조금 긴 우산. 빨간 우산을 또 선택하셨네요. 너무 빨간 것은 정렬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혈액순환. 통증을 표시합니다. 통증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세상에. 우산을 잡고 네. 위로 올리는데 매우 간단한 동작인 것 같지만 우리 등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제자리에 있고 굉장히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지만 이 동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네, 양 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서 본 사람이네. 팔이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11자가 되도록 팔꿈치가 정면을 향하도록 움직이게 되며 팔이 올라갈 때 쉬워 보입니다. 간단해 위로, 보이는데요? 네, 쭉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팔을 쭉 펴지 못하거나 또는 팔꿈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또는 팔을 못 펴니까 얼굴이 앞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무리하지만 무례하게 저기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긴장하셨나 봐요. 사실은 거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요? 네, 여기 갑자기요? 등이 조금이라도 굽어 있다면 저 동작이 잘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전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 계획이 어떻게 네네. 네, 팔꿈치가 정면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손목을 너무 굽히거나 너무 제끼지 않도록 하셔서 네. 펴주시고요. 네.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쭉 올라가셔야죠. 여기서 벌어지지 않고 네. 제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는 네네네. 겁니다. 자, 벌어지지 그래서? 않고 예.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시나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제 뭘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우산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게 좋겠어요. 송중근 씨부터 이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 정도면 돼요?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꺾었어. 팔꿈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 올리세요. 펴셔야지, 아까처럼. 아까. 어렵습니다.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붙이신 상태로 꺾었어, 너무. 유지하려니까 그렇죠. 손목 꺾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이거 쉽지 않네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우, 오, 진짜? 이 길로 그냥 올리셔야 돼요. 왜 팔을 못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그게 네. 안 돼.
아까 우리 정벌 주치의께서 하실 때 혹시 웃으셨나요?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그냥 쫙 펴지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예. 우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좌우의 어깨와 등의 근육에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 때부터 이 팔, 손의 위치가 손의 위치가 균형이 안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왼쪽이 스톱해요? 여기서부터 좀 약간 돌기 시작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상체가 돌아가지 않는 위치까지 스톱. 조금 모아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근데 저는 왜 삐뚤었나요? 제가 이쪽에 50견이 있었거든요. 50견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근육 양의 차이가 조금 나시고요. 그리고 좀 굳어 있는 부분과 아직 굳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팔을 들는 동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갑니다. 오, 아직 스티커 보이네요. 보이시죠? 보여요. 양쪽에. 등 아파. 그렇죠. 등이 아파요.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어떠세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요. 예. 팔꿈치. 모아. 모아요. 눈이 모이는데요. 모아요. 올릴 수 올려, 더 올려. 이건 약간 돌아갔어요. 더 올려보세요. 올려봐. 올라갔어. 그래도 가장 얼굴에 근접하게 갖다 대시는 경우인데요. 이거 근데 보기보다 힘든데요? 이 쉬워 보이는데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이창훈 씨는 근육이 될까요? 어깨 근육이 많아가지고. 근육하고 관계 없잖아. 근육이 떨리시면 멈춰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올리시죠. 몸에서 점이 잘 올라갑니다. 점 참 잘 보이네요.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요. 대박. 좋아요. 좋아요. 대박. 좋아요. 우와.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가고 있어요. 보여요. 자, 여기까지. 자, 잘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네네 왼쪽이 많이 거기서 이제 힘드시죠? 어깨의 통증과 역시 그래도 엇갈리는 게 크로스로 엇갈리는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떨림이 감지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주치의를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등을 반듯하게 펼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분 등을 쫙 펴서 심폐 기능 더욱더 좋아지고 통증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몸매까지 갖게 된다면 일거 몇 득입니까? 이득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 특별한 비법을 나누기 위해서 좀 특별한 몸신을 모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몸신. 뭐예요? 한번 보실까요? 힌트? 또 제가 이런 거 잘 맞추죠. 자, 보세요. 와! 최고의 스타들의 얼굴이 보이죠? 멋있어. 김하늘 씨, 그리고 또 황신혜 씨, 박찬호 선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이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톱스타들 뿐만 아니라 진짜 정재계 유명 인사들도 찾는 말하자면 트레이너계의 대부 같은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김하늘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이분한테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황신혜 씨 예전에 복근 화보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화보를 또 만든 분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TV를 출연 안 하는 걸로 엄청 유명하신데 오늘 설마 몸시대 이분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분일까요? 아니 설마 아닐 것 같아요. 이분은 절대 TV 출연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아니 여배우가 무슨 수상소감 자리에서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그럼요. 정말 나름대로 중요한 완전. 분인데 네. 너무 기대된다. 누구실까? 난리는 없고.
예, 그럴 리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분이 방송 출연하지 않았다 모시기 어려울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분을 저희가 오늘 나는 몸신이다의 트레이너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무려 1년간 저희가 몸을 진짜요? 오늘의 몸신이기도 한데요. 이분에게 제대로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의 주인공 몸신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거쳐간 1세대 트레이너가 몸신에 떴다. 부분 등 쫙 펴고 통치까지 잡는 방법을 알려줘. 오늘의 몸신 1세대 트레이너 최용. 오신 분은 벌써 그 포스가 남다르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 최용욱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올해 69세가 됐습니다. 저는 올해 69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좀 있죠. 설마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셔요? 20대 초반 젊은 시절부터 가르친 회원들이랑 지금은 같이 늙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오래 같이 하고 있는 회원은 몇 명이나? 제가 가르치는 회원 중에 근 40년을 계속해서 저한테 운동을 배우시죠. 예. 같이 사네. 근데 그렇게 4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자녀분 또 자녀분이 또 자라서 또 같이 오고 그렇게 하겠네요. 3대를 가르치십니다. 지금은 아마 4대까지 나갈 거려. 저도 3대, 4대를 웃겨봤지만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궁금하시죠? 네. 예전에 어떠셨을지 예전 모습 한번 보세요. 네. 오 박사님 아시잖아요. 이때 해변에서 이런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절의 저 모습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는 거죠. 예, 한 명도 없어요. 야, 이런 몸매, 이런 사진을 찍는데 저를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몸이 저랬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다니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헤라클레스의 주인공들, 네. 그 안소니 퀸, 그 사람들의 제 몸이 저의 로망이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었습니다. 야구를 했는데 이때 제가 이 운동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불렸어요? 그 체육관이라고 불렀던 시절인가요? 그때 당시는 육체미 체육관이라고. 육체미 체육관. 네, 육체미 체육관이라고 그랬지.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스라는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클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술집에서 일하냐고 묻더라고요. 옛날에 구락구라 했죠, 구락구. 네, 뭐 구락구, 뭐 클럽, 무슨 클럽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헬스장이 197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각 뒤에 있는 수협 빌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외우죠. 여기 11층에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유산소 기구가 있었고 개개인의 몸을 측정을 해줬어요. 근력, 체력, 또 몸의 체위, 가슴 둘레, 뭐 허벅지 둘레, 허리 둘레를 재서 역사입니다 지금. 매달 그걸 측정해서 본인들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그랬었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트레이너로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아직 저한테 용기를 준 건데 너는 트레이너로서 자질이 있다. 한번 해봐라. 너 야구도 했었고 모든 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에 용기가 돼서 네.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한 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녹화까지 하게 됐다. 선생님께서 거의 뭐 톱스타들도 많이 가르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그 트레이너로서 활동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저희 선배님들 그 당시 그 톱스타들도 많이 가르치셨겠어요. 세상에 70년대, 70년대, 80년대 네, 쭉 하셨으니까. 70년대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대근 씨. 이대근 씨 몸 좋으셨죠? 또 80년대 박상원 씨. 아유, 박상원 씨도 자기 관리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박찬호 씨. 박찬호 씨. 박찬호 씨 같은 경우는 그때 허리가 아파서 새벽마다 깰 때예요. 도저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공을 뿌릴 수가 없다. 아, 그때. 이걸 나를 좀 케어해 줄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케어해주고 세계 선수권대회에 가서 뭐 우승을 했어요. 그때 메달 땄을 때. 사실 저희 배우들도 이 앞판만 신경 쓰지 뒷판은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앞판 뒷판이요? 와닿습니다. 뒷판인 등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등을 살려주면 우리의 몸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의 흐름도 좋아지고 또한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등의 위치가 회복되면 목과 쇄골 라인, 여성분들 등 뒤에 속옷 라인은 물론 가슴의 모양, 유손의 모양, 얼굴의 유도까지 달라지고 여성분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등 뒤가 두꺼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몇 개월만 있으면 다 빠지게 됩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명 전신 성형 등 운동이 참 중요하죠. 전신 성형. 그냥 쓴 전신 성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 궁금하다.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운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한테 한 사람 같이 저를 서포팅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조수? 네, 조수. 조수? 가능하겠냐, 조수. 원래 대부들은 말입니다. 오른팔, 왼팔하고 같이 다녀요. 맞아요. 양쪽 옆에도 우리 두 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처럼. 오늘 오른팔과 나왔습니까? 왼팔과 나왔습니까? 양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몸통까지 되겠죠. 궁금한데요. 완전 수제자인가 봐요, 수제자. 불러보도록 할까요? 예. 어디 계신가요?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니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셨죠? 저희가 아는 분이잖아요. 네. 자, 일단 인사하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용규정 크리에이터 최충식입니다. 자, 아니 저분이야말로 우리 몸신 가족하고 형제나 마찬가지고 가족과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엉덩이도 없는 거 올려 붙여주고 우리를 깜짝깜짝 자다가도 경기입니다. 내가 생각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지간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보자. 아니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뵈니까 정말 모습이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발목 성형운동과 피치힙 성형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을 풀어주는 운동 동작을 함께 진행한 건데요. 맞아요. 체형 불균형과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통증 질환을 다룰 때 등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한 번씩 나올 때 한 가지씩만 준비해서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버지가 그동안 노하우를 몽땅 다 털어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먼저 테스트하는 걸로 한번 문을 이 상태에서 두 분 다 저를 보실까요? 두 분 다 저를 보시고 자 여기서 또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자 여기서 또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넘어가시네요.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영국이 오빠 최고야.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송준근 씨를 먼저 모시고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해 보기로 하죠. 굽은 흉추와 굳었던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가슴 높이에 팔꿈치는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흉추를 좌우로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가 쫓아서 움직이면 안 되고 호흡은 좌우로 할 때마다 내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중근 씨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팔을 올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네. 자, 좌우가 한 번이니까 네. 호흡을 내쉬고 고개는 돌리지 말라 그랬죠. 정면 보세요. 네, 정면을 보고 여섯, 하루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맞습니다. 좀 더 드세요. 트레이너가 몇 분이신가요? 팔꿈치가 아홉, 팔꿈치 자꾸만 떨어지는데 드세요. 네. 하나, 여덟, 더 하나, 아홉, 고정시키시고요. 하나, 열, 하나, 14, 그다음에 같이 돌아가는 거. 15. 고생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운동으로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굽은 등을 펴고 네. 앞으로 말려있던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이게 바로 펴지나요? 네, 펴집니다. 양손을 쥐어 손바닥을 정면을 바라보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또 굽었던 등을 펴야 됩니다. 날개뼈 등의 그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가슴을 펴고 사이를 좁혀주세요. 이렇게 유지한 채로 등근을 접는 거구나. 양옆으로 숙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걸 유지한 채로. 그래서 겨드랑이의 날개뼈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팔 위로 올리시고요.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시고요. 네. 팔은 역시 수평이 되시게 하시고 네. 좌우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그렇게 앉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겨드랑이만 움직이게 되면 됩니다. 자, 하나, 또 호흡을 내쉬고 또 내쉬고 둘. 고개는 드시고요. 호흡을 내쉬고 네, 그렇죠. 가슴 치시고요. 네, 팔꿈치가 좀 돌아가고. 하나, 또 자세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여섯, 하나, 팔꿈치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일곱. 고개 드세요. 네. 하나, 이거 쉽지 않군요. 여덟. 하나, 고개 드세요. 더 네. 팔 올리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 둘, 열. 잘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야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시는 무조건 하시는 말씀이셨네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등과 목이 굽으면서 늘어난 하부 승모근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어깨 너비보다 넓게 우산을 들고 우산요? 네. 아, 예. 동작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들고 이때 양쪽의 팔의 각도는 L자. L자가 두 개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은 앞쪽으로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네, 이거 굴어지고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됐어. 팔을 내렸다가 호흡을 내쉬고 오, 저거 진짜. 또 가슴을 계속해서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15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진짜 이때 중요한 건 L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팔이 막 네. 엄청 떨리는. 오, 진짜 떨리네요. 화면에 너무 흔들리면 안 제대로 되고 있어. 돼요. 네, 이런 동작을 하나, 해본 적이 없어서. 호흡을 하면서
아니 누가 보면 120kg 들어 올리는 줄 알았는데 부산으로 하는 거예요? 부산이죠, 예. 네, 지구를 들어 올리는. 여러분 해보세요. 네 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이 동작 해주시네. 정확한 자세. 하나. 잘하네. 박수 쳐주고 싶은 자세. 팔을 쭉 피세요. 네. 예, 이렇게 피셔야 돼요. 지금 저 주치 선생님께서 열심히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동작? 이 동작들이 우리가 좀 전에 그 동작을 우산 들기 동작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나누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궁금하시죠? 기대된다. 저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5회를 하게 돼 있는데 10회만 하겠습니다. 네네, 너 진짜 힘드네요. 제가 너무 자세가 좋다. 좀 자세가 너무 좋아. 자, 감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왜냐면 감사합니다. 자세가 너무 퍼펙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30개 내지 40개 한 그 자세가 힘을 진짜 가지고 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 그래서 너무 잘했어. 물론 15개는 틀에 묶여서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자기 능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기 몸에 맞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요거 좀 미안하지만 한 세트 더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선생님? 시키고 다 시키시네. 이럴 거면 그냥 다 하라고 하시죠. 해야 돼. 그대로 호흡을 하면서 아까보다 자세가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선생님이 또 이 풀어주시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스페이스가. 그래서 굉장히 네이버보다 어깨 훨씬 가동 좋은 것 범위가 같은데.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겠는데요. 너무 좋아. 하나.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가 다르네요. 편하죠? 네. 자세 정말 좋아. 우산이 빠질 것 같은데요, 이게. 고생하셨어요. 예.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잘한다. 와. 근데 이제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번째 그 세트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더 확실히 드네요. 예. 그거는 확실히 드는데요. 얼굴은 점점 헬스케지고 있어요. 낯빛이 흑빛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있나요? 네, 마지막 동작입니다. 어깨 넓이보다 넓게 우산을 든 상태에서 네. 팔을 쭉 뻗어보세요. 팔을 귀 뒤로 보내는데 어깨를 옆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을. 호흡을 내쉬면서. 고개는 또 머리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대로. 자, 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균형이 되질 않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하실 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너무 빨리 하지 마. 하나, 너무 빨리 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진짜 잘해요. 진짜 유연해. 왜 이렇게 잘해요? 그때 이게 도대체 네, 그때 오른팔을 조금 더 펴보세요. 예. 봐. 1시 몸은 기울이지 마시고요. 10분까지 가잖아요. 몸에 힘 똑바로 네. 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도 아프면서 당기거든요. 네. 근데 억지로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하면 시원하면서. 사람이 아니고 인형 같아 지금. 팔 빠진 인형. 근데 너무 시원해요. 이 동작은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팔과 겨드랑이까지 함께 자극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의 순환을 놓아주고 젖샘을 자극해서 가슴의 탄력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번째 동작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속옷 뒤쪽 라인이 아하. 또 그쪽에서 삐져나오는 살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어주게 되죠. 당장 해야겠다. 천천히 팔을 그렇죠, 이렇게 셋. 야, 좋아요. 진짜 자세 좋다. 금방. 네. 와. 호흡을 내쉬면서 그렇죠, 호흡을 내셔야 돼요. 자, 들여 마셨다가 또 내쉬고. 네. 다섯. 예. 고개 바로 하세요. 네. 네, 스님. 여섯. 집중할게요. 동작하실 때 이제 승모근이 많이 뻐근하시는 분들은 좀 쉬었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팔 부러지지 마시고요. 좀 펴줘야 돼요. 와. 좀 뻐근하시고. 네, 스님. 그냥 뻐근할 때 하면 오히려 더 자, 운동 고개 효과가 드시죠. 더 네.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팔 펴세요, 왼팔. 왼팔도. 네.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하면서 팔이 구부러지는 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 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통증을 느낀다든가 저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동작을 완화하고 편한 동작으로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저리다는 것은 약간 디스크나 이런 거랑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운동을 좀 강도를 좀 약하게 하거나 운동을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절이네요. 절이네요. 저림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 이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구분등이 얼마나 살아났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시고요. 네. 저희가 비포로 동작들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변했을지 먼저 이 전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이 이랬었네요, 아까. 지금하고 전혀 근데 다른.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정도. 예, 팔은 저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팔 뒤꿈치하고 귀하고 사이가 멀죠.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자, 저희는 여기서 앞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점이 어떻게 되는지. 예, 갑니다. 쭉 예, 보고 올려주세요. 있습니다. 보고 쭉. 자, 한번 천천히. 자, 저희는 여기서 앞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점이 어떻게 되는지. 예, 갑니다. 쭉 예, 보고 올려주세요. 있습니다. 보고 쭉. 예, 갑니다. 쭉 예, 보고 올려주세요. 있습니다. 보고 쭉. 완전히 대박. 말도 안 돼.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파요, 정말로. 그리고 일단 저 눈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놀랐어요. 재희 씨가요. 어디 가서 이 우산 들고 박수 받은 게 처음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요. 네. 허락하지 않던 동작이 지금 허락이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연습하시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젖산이 누적이 되고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던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동작이 허용이 될 수 있는 굳었던 근육이 지금 풀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힘들었지만 보람 있으시죠?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펴지고 그리고 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올릴 수 있어서 확실히 이 등의 변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다음에 만날 송중근 씨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준근 씨가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저는 이쪽에 그 50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당기려고 그러면 여기 자체가 이렇게 삐그덕 걸려갖고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살살 이렇게 하면 이 통증도 계속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십견 때문에 쓰질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근육이 다 퇴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살려내서 바로 밸런스를 맞춰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오늘 이렇게 1세대 트레이너가 나오셔서 그 비법을 다 알려주시는 특별한 자리여서 그 사례자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보시고. 예, 자,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운동선수인데요? 전혀 안 아파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뵙기에는 50견 말씀하고 어깨 통증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너무 본인 소개 좀 젊은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사는 두 아이 엄마 최선화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오셨어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50견이 올 나이는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39살 후반쯤에 왼쪽부터 이제 50견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또 여기도 오른쪽도 8개월째 지금 50견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약을 먹고 깨서 또 잠을 청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병원도 다니고 도수 치료도 받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금방 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선생님의 도움을 좀 얻어보도록 하죠. 네. 예.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동작을 해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세 되시나요? 만세요.
네. 되시는 만큼만 오른쪽에 안 되시는 거고요. 네. 내리시고. 그러면 잠깐만 저희 한번 저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만세. 완전히 다른 시계를 가리키듯이 상태가 지금은 오른쪽이 훨씬 안 좋으시네요. 예. 네, 이 상태시고.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로 돌려서 뒤를 잡아보시죠. 안 되고. 뒤로 돌려서 뒤를 잡아보시죠. 안 되고. 왼손으로 한번 해보시죠. 귀야? 건너편 귀까지 가셨나요? 네, 비슷합니다. 내리시고요. 네, 오른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십니까? 양쪽 거기까지 더 올라갈 수는 없고요. 오른쪽은 올라가는데요. 왼쪽은 이 정도에서 통증이 바로 시작이 내려주십시오. 네. 보통 어깨 관절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50견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관절 안에 유착성으로 관절낭염이 생겨가지고 실제 염증이 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없는 단계는 회전근개가 아예 파열되신 분도 있으세요. 회전근개가 파열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내 스스로 낫는 거거든요. 운동을 배워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받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은 그건 없으시죠?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50견 겪으신 분들은 이럴 때 내 팔이 아닌 것처럼 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미 조금 힘드신데 어떻게 할까요? 오셔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하고 똑같이 1, 2, 3, 4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누워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누워서 할 겁니까? 네네. 그렇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네,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팔의 중력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어깨에 힘도 빠지고 그래서 올리지를 못합니다. 이 중력을 다른 쪽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으로 해서 팔의 무게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 굉장히 팔이 편해지고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스트레칭 풀어주는 건 이제 누워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서서 하시려면 이제 힘이 드시니까.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좀 더. 더요? 그리고 그 정도 해서 쿠션을 무릎 사이에 놓아 주시고요. 얼굴은 정면을 보시고 허리는 피시면 됩니다. 구부러지지 마시고요. 이분인 경우에 굉장히 회전이 굉장히 힘든데 이쪽이 아까 서서 할 때보다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을 자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려보죠. 자, 천천히 해보세요. 자, 원이 점점 커지게 또 작아지게 해서 천천히 돌려보세요.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조금 통증은 있는데 그래도 서서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이 퇴행돼 있고 신경이 굉장히 죽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걸 잊어먹게 됩니다. 들어 올리는 방법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신경을 일깨워주고 주위에 있는 근육을 살려주면은 어깨는 통증이 안 오고 금세 좋아지게 돼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통증이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쯤에선 좀 있고 서서 하는 것보다 내릴 때는. 한결 낫죠. 지금 그래서 원이 주로 아래쪽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플 때 호흡을 내주시죠.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시지 마시고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을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플 때 호흡을 내쉬시고요. 그래야 근육이 이완이 되거든요. 천천히. 그럼 머리 위쪽으로 점점 손이 올라갈 거예요. 아까보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손이 밑에서 놀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이제 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좀 많이 올라가죠? 네.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호흡을 아플 때 내쉬고. 너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터졌어. 진짜 아까보다 훨씬 많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동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관절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1, 2번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를 하시면은 더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충식군 자네가 한번 해볼까? 충식군 자네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지금 등 자체가 좀 많이 확장돼 있어서요. 이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후 하나 다시. 이분은 좀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셋. 아니 근데 몸신님 이거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은 가동 범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팔을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어깨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한 거였군요.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 어깨를 뒤쪽으로 젖히기 위해서 여기서 견갑골을 모여주는 동작 근육들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안에서는 이제 회전근개가 늘어나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죠. 알리가 있나? 그래도 가능한 한 좀 골반을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호흡 내쉬면서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여기만 써서 기울여 볼까요? 왼쪽. 네, 왼쪽으로 이렇게만요. 네. 자, 이렇게 할 때 허리가 빠지면은 요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겨드랑이만 살짝 조인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됐어요. 다시. 이게 아까 손 들고 네, 청중구처럼 제가 했던 그 동작인데 이 동작이죠. 지금 이 동작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호흡 내쉬면서. 그렇죠. 어깨는 앞으로 말리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요. 천천히. 후, 그렇죠. 팔을 안 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운동이 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동작이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최선아 씨 지금 뭔가 운동되는 팔은 굉장히 땡겨요. 굉장히 땡겨요 네. 지금. 네. 아, 많이 풀렸네요. 근데 최용훈 몸신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흐뭇하신데 이게 뭐 약간 청출어람을 보시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아니라 진짜 흐뭇하신 아까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 양팔보다는 제 몸통이 될 거니까. 흐뭇하죠. 네.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최선아 씨였거든요. 조금 전에. 네. 자, 그런데 자 저곳에 가고 싶어. 갑니다. 와! 세상에. 이 최선아 씨였거든요. 조금 전에. 네. 자, 그런데 자 저곳에 가고 싶어. 갑니다. 와! 세상에. 자, 저곳에 가고 싶어. 갑니다. 와! 세상에. 이런 거였어요. 송중근 씨도 아직도 차이 많았어요. 저도 저랬어요. 네. 야, 아까 여기 이만큼이었어요. 앉아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 너도 달라졌어. 자,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김에 한번 양쪽 다 올려주시겠어요?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시네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차이가 안 정말 나요. 저희가 했던 똑같은 동작이 아니라 50견에 맞는 동작으로 지금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는데 이런 변화가 그런 어떻게 큰 변화가 있네요. 어떻게 희망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보이죠. 네. 계속 꾸준히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안 됐던 동작 네. 한번 잠깐 시도해 볼까요? 귀 만지기. 네. 뒤로 돌려서 귀 만지는 거 무리는 하지 마시고 네. 뒤로 돌려서 귀를 잡아보시죠. 안 되고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하신 만큼.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하신 만큼. 말도 안 돼. 무서워. 네, 저도 신기하네. 지금 정말 주치의께서 엄지손가락을 턱 찌셨는데 되네요. 이게 사실은 우와, 내리세요. 야 갑자기 너무 잘 돼서 신기한데요, 저도. 관절의 환경이 대단합니다. 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그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물질들이 몸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뇌에서 너는 움직일 수 없어. 그 네. 이상 각도에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라는 어떤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좀 반복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우리 저희 몸신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데 보람 있으시죠? 이럴 때.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요. 네. 보람이 굉장히 있죠. 네. 이럴 때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50견 꼭 이겨낼 수 정말 참 있기를. 이건 인상적이네요, 그죠? 귀로 이렇게 경각하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오래전부터 어떻게 이걸 알고 이 운동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 능력을 키워가고 제 인생의 큰 걸음을 그분들이 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 뭐 하나 궁금한데요, 몸씨님. 지금 아드님이랑 몸씨님의 그 같은 나이대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누가 더 멋있을까요? 이거 냉정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그저께쯤에 말씀하셨어요. 넌 잽도 안 됐어. 넌 잽도 안 됐어. 이게 방송용 멘트하고 다르시네요. 저희가 이제 최선화 씨도 대단한 분이세요. 예, 해내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자, 오늘 부자간에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먼저 이게 몸신에서 부자지간에 이렇게 좋은 여행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행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구분등은 인생을 삶을 굽게 만듭니다. 고든등은 인생을 아주 평탄하고 곱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고든등, 아주 굽어진 등을 만들지 마시고요. 고든등으로 몸을 만들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피부 관리를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봄 피부를 구하는 골든타임, 피지 각질 잡는 세안법. 봄철에는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피부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피지와 각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낭충이 급격하게 늘어서 각종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피지수 검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피지 개수는 8,458개입니다. 피지와 각질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줬던 특별한 세안법입니다.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는 물론이고요. 피지 과잉 분비를 예방해줍니다. 결과는 몇입니까? 19. 그렇다면 400. 피부에 들인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만 샀어도. 채널 A